새롭고 핫한 경마 이야기로 감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마장 본색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사랑과 꿈님, 우리 반갑습니다. 예, 편집위원님하고 그리고 미스터 파크님 네, 같이 반갑습니다. 모시고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상했던 방송 뚝선배하고 스프린트 대장경. 예, 스프린트 SBS 스프린트 대상경주 예상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상한 거하고는 조금 빗나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뚝 선배는 저희가 해야를 강력한 우승 후보로 네. 말씀드렸는데 해야가 2착으로 왔고요. 실버울프가 간발의 차이긴 했지만 뭐 2착은 2착이니까요. 그렇게 됐었고요.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누죠. 경주 흐름은 어땠나요? 초반은 예상대로 인디언 뭐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인디언 스타가 선행을 나갔고 또 서울에서는 개나리가 뭐 충분히 예상됐던 전개였는데 네. 스무스했어요.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일본 6번이 앞에서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기수들 6번 개나리 기수랑 이 3번 해야 기수 유하면 둘 다 지금 고삐를 당기면서 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경주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선에서 이게 끝나버렸어요 경주가. 그래서 추입 작전을 시도한 기수들이 어떻게 보면 한 방 먹은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 근데 이 일요일 날 주로가 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들이 다 빠르게 엄청 나와요. 빨랐어요. 그 6경기였나? 그 5등급 1300m에서 18초 9 예. 엄청 빠른 기록이라고. 이것도 24초대 아니었나? 18초. 아니 이 뚝선배 뚝선배. 이것도 기록이 빨랐고 그래가지고 난 이날 그래서 SBS의 스프린터에서는 한 10초대 나올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야 일본에서 파티 드레스 오는데 추임말이니까 마사회가 한국말한테 몰아주기 선행형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았다는 뭐 농담으로다가 우스갯소리 했는데 그래서 이제 형님이 그랬어요. 일본 10초 때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스프린트는 그 말 수준에 비해서 조금 늦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주가 되게 가볍다. 이 24초 6인가 이렇게 여기 지금 나는데 아무튼 빠른 레이스인데 해야가 워낙에 잘 달렸고 아니 해야가 아니라 실버울프 실버울프는 뭐 발바꿈도 안 하면서도 한 발만 뛰면서도 저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해야가 못했다기보다 뭐 그렇죠. 실버울프가 너무 잘 뛰었다. 페로비치의 기정술이 빛났다. 라는 올해는 완전히 송문길이 조교사가 아주 서울을 다 휩쓰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심지어 오픈 경주에서 보통 부산이 강세였는데 야 그랑프리부터 해서 서울 말들이 예. 올해 클린업 쪽에 가도 대상도 3개 먹고 이거 또 먹고 뭐 요새 진짜 그런 해가 있나 봐요. 조교사들이 또 한참 전성기 때는 정말 너무나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우리 SBS 스프린트를 한번 보시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 예상했을 때 그 꼽았던 게 그 세두 일본의 파티드레스하고 서울의 최강실러 그리고 부산에서 돌아보면서 세두 꼽았는데 파티드레스는 생각보다 별로더라고. 파티 드레스 나는 아예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티드레스 보면은 초반부터 그러니까 이 단거리 경주고 우리나라 경주가 초반이 빠르니까 초반부터 열심히 그 따라오려고 노력을 하는 그건 있는데 따라오다가 퍼져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고유의 각질을 좀 그냥 흥미 추입을 평소처럼 했으면 이 정도까지 무너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러면 더 성적이 안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 일본 경주마들이 어떤 게 있냐면 스피드가 참 좋은데 그 경주 기록 보면 미국 경주보다 더 빠른데 미국 가서 올 성적이 안 나는 게 뭐냐면 일본은 초반이 느리고 후반이 빠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그냥 빠르게 나가는데 그 초반에 빠른 스피드를 따라가다가 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경주도 제가 너무 그러니까 자기 그 원래 뛰는 대로 뒤에서 뛰어버리면 이게 거리차가 벌어지면 이게 추입이 안 통한다고 단거리라. 그러니까는 최대한 선두권에 붙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따라오다가 퍼져버린 것 같아요. 특히나 그 파티 드레스에 기승했던 일본의 기수들이 특급 용병들이라 일본에서도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핫한 기수들인데 그 기수들의 기승술도 참 많은 관심사였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한국 기수들의 기승술 또한 굉장히 빛났고 무엇보다도 뭐 페로비치 기수죠. 이제 지난주를 마감으로 하고 이제 자기 이제
세르비아로 다시 돌아가서 기승 횟수를 채우고 다시 이제 8월달에 복귀를 하는데 아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내측으로 기대니까 말 고표를 옆으로 잡아당기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채찍을 대고 이제 방해받을 말이 없으니까 다시 왼 채찍에서 오른쪽 채찍으로 바꾸면서 나중에 나오는데 아 약간 기대는 모습 속에서 9번의 파랑주의보가 선행을 그대로 강탈했는데 이변이 여기서 나왔죠. 어떻게 보세요? 파랑주의보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그 일요일날 그 옆에 있던 지인이 한 명이 예시장 갔다 오더니 파랑주의보가 상태가 좋다고 그러더니 5대를 딱 꼽아가지고 그거를 삼쌍흥식으로다가 복도로 이렇게 돌리려고 5대를 딱 찍어 놓더라고 그 저 마이카드 앱으로다가 5도를 삼쌍으로다 복조 돌리면은 그게 구멍수에 69만 원. 그래서 야 파랑주의보는 빼 그랬더니 순순히 빼더라고. 뺐어. 도망치셨습니까? 경주 끝나고?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삼쌍승식이 한 2694배. 어떻게 그거 만약에 빼 그랬어 안 뺐으면은 그거 맞는 건데. 아니 근데 어떻게 무사히 꽃님 오늘 나오셨네요? 아니 근데 변상시 같으면 에이 그걸 빼면 안 되죠. 그럴 애가 야 빼. 했더니 순순히 빼더라고. 그러니까 얘 자기도 그러니까 상태는 좋아 보이는데 뭔가 확신이 없었던 거지. 그 미안. 그래 어쨌든 간에 미안하다는 그랬던 한마디로 해결될 것 같진 않은데. 아니야 그랬던 거고. 속에 두고두고 쌓아두고. 난 이거 개인적으로다가 최강실러를 축으로 놓고 돌아온 포경선이 주력이었고 그다음에 반주력으로 때린 게 금화레피드. 금화레피드는 사실 이제 배당 노리고 때린 거고. 근데 이거 젖혀가지고 고쳐. 저도 예상을 3축으로 10일 최강실로 후착으로 달아줬는데 뭐 다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최강실러를 축으로. 30일 2마리. 파랑주의보가 버틸 줄이야. 파랑주의보. 사실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우리나라에서 초반 순발력, 선행력은 진짜 굉장한 말이잖아요. 근데 초반부터 홀랜드가 무리하지 않는 그런 작전으로 나왔더라고요. 너무 크게 밀지 않고 외곽에 있다 보니까 앞선의 빠른 말들을 넘어서기가 참 부담스러웠죠. 그러니까 최강실러 같은 경우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딱 그 외곽에서 뛰면서 그 외곽으로 본 만큼 그 거리 손해 본 만큼 지지 않았나. 만약에 좀에도 안쪽 케이지에 있었으면 최강실러가 우승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처음 스타트 할 때부터 굉장히 앞선에서 2번, 3번, 7번, 8번이 외곽에서 갈고 오면서 7번 석세스 스토리를 이 8번 방해를 기수 하죠. 3번도 뒤에서 이거 이준철이지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 기수들은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안쪽으로 가로들어가도 안쪽에 있는 말다 서너 마리가 방해받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낭만 사고가 있을 뻔했어요. 이 기수도 아닌 거지 이거 이런 놈이. 2번이 펜스에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석세스 스토리가 완전히 뭉개졌죠. 완전히 밟혔어요. 석세스 스토리 7번이. 거기서 한번 방해하고 또 직선주로에서 올라오면서도 질러가 완전히 막혔죠. 그래서 외곽으로 빼고 오면서 걸음을 남기면서 이렇게 끝났는데 이현민 기수가 조금 아쉬울 듯해요. 민장기 조교사하고 여기서 이제 질러가 막히니까 외곽으로 빼고 오는데 걸음 자체는 뒤에서 밀고 오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아쉬웠죠. 파랑주의보 작전 승리라고도 볼 수 있고. 진짜 서울 주로가 언제까지 이렇게 선행마 위주로 갈 건지 주로 자체가 상당히 선행 위주였고 반대로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앞선도 좋았어요. 이번에는 앞선도 좋았지만 추임마 한 마리는 반드시 들어오는. 그런데 그 추임마들이 다 내측에 있는 1, 2, 3, 4, 5번 중에서 변마들이 다 들어와서 많은 배당을 냈었죠. 부산 경마 같은 경우는 그런 주로에 따른 변수 또 이런 그 전개 각질에 따른 또 그런 변수들도 우리가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주행 습성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경주마의 주행 습성은 뭐 한 대표적으로 한 3-4가지로 나눌 수 있죠. 뭐 크게 나누자면 선행, 선입, 투입. 이제 선행도 또 분류하면 도주와 그냥 선행. 그리고 뭐 그냥 자유마라고 또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뭐
뭐 경마 하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그 이제 도주는 어떻게 달리는지 초반부터 그냥 그 뒤에 뭐 말 어떻게 상관없이 그냥 제가 쭉 초반부터 빼는 스타일. 도주. 네. 그리고 뭐 선행은 항상 앞에서 전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 안배를 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그냥 그 뒷말이 넘어서지만 않게끔 네. 달리는 말. 선입은 이제 뭐 그 선두권 뒤에서 이제 기회를 따라하면서 보다가 곡선을 돌 때 넘는 선두를 넘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의 뛰는 말. 네. 추입은 뭐 맨 뒤에 있다가 올라오는 말이고 자유마라는 건 참 이게 애매한 건데 자유마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정말 좋은 말. 뭐 이건 전개 상관없이 상대가 누구고 이런 거 상관없이 뭐 선행 나가고 싶으면 선행도 나가고 또 뭐 선입도 하고 추입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말. 근데 이런 말은 자유마 중에 한 1%도 안 되는 그런 비중이고 그렇죠. 자유마는 보통 이도저도 안 되는 말. 선행도 나가도 안 되고 추입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유마는 두 가지네요. 완전히 그냥 명마. 천재적인 명마 아니면 부진마. 완전히 그냥 변마.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거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되는 말들. 네. 또 선행도 못 나가고 뭐 그냥 그런 말들이 많죠. 이래도 선행 나가도 안 되고 선입으로 나가도 안 되고 추입으로 타도 안 되고. 네, 방송용으로는 부진마, 변마, 네. 일반 경마 팬들용으로는 이렇게. 그래 나는 똥말이라는 표현을 안 하는 게 네. 꽤 되는데 이 말이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쁠 거야. 그래서 기분 나쁠까 봐 난 똥말이라는 소리 안 하고 그냥 황희정 선생님 생각나는 발언입니다. 부진마. 예전에 황희정 선생님 소 기분 나쁘다고. 아. 예. 그게 있군요. 근데 이 주행습성이라는 게 이게 다 분류가 참 애매한 게 네. 선임만은 과연 어디까지가 선임하고 추임만은 어디서부터가 추임하고 맞아요. 그게 경주 편성에 따라서 네. 얘가 이번 편성에 선행이 될 수 있고 선임마가 될 수 있고 뭐 자유마가 될 수 있고 추임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보통 단거리는 빠른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단거리에서는 선행을 나가는 말, 선행말은 어디까지는 선행 나가는 말을 한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편성에 빠른 말들이 보통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단거리.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선행을 못 나가더라도 한 1800이나 1700 경주에 나가면 아주 여유 있게 선행을 나가면 또 그때 그 경주에서는 선행마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행습성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선행, 선입 이게 아니라 선행형 경주마 또 추입형 경주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선행형 경주마라는 거는 언제든지 늘 그러니까 인디언스타 같은 거 항상 보면 선행 나가잖아 먼저 그런 선행형 경주마인 거지. 또 선행형 도주. 그러니까 그렇게 선행형 경주마라고 해야 되고 또 맨날 뒤에서 뛰는 말들 보는 걔네들은 이제 추입형 경주마인 거고 경주 분석을 할 때는 선행형이 아니라 거기서는 이제 선행말을 찾고 선임말을 찾고 추임말을 찾는 건데 그거는 또 아까 얘기한 선행형하고 선행은 다른 거죠. 선행은 그냥 그 경주에서 선행을 나갈 것이냐 못 나갈 것이냐 그거를 분류하는 거고 어떤 뒤에 형자가 들어가면 걔는 거의 일정한 어떤 주행습성을 보이는 경주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스타일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선행을 그 능동 수입이냐, 능동 선행이냐, 수동 선행이냐에 따라서 선행 선입으로 나눈다. 능동 선행 같은 경우는 기수의 부조와 관계없이 그냥 나가는 그냥 물고 튀는 거죠. 선행을 나가는 그런 게 이제 선행형 경주만. 선행형 경주마고 이제 수동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수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구조가 좀 편성에 필요하고 편성에 따라서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런 어떤 그 선행 그 수동형 선행마가 참 그런 부분이 그 알까리한 것 같아요. 특히 기수에 따라서 우리 또 문정경 기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왜 있잖아요. 일요일날 그 3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가줘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고삐를 뒤로 잡고 나가는 우리 문기수의 그 기술은 아주 뛰어나고 왜 재결위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안 하는지는 참 알 수가 없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어떤 수동형 선행마 같은 경우에는 기수들이 좀 조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변수 요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주행습성을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전에 주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깐 얘기 나왔던 건데 주행습성에 따라서 그 경주마의 거리적성에 대해서 그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흔히 알고 있는 건 선행마는 단거리 유리하다. 추임마는 장거리 유리하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그렇게 알고 있나요? 그렇죠. 얼핏 생각하면 이제 경마 초보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왜냐면 앞에 나가가지고 지치기 전에 꼬린이 빨리 되니까 단거리는, 그러니까 좀 앞에 나간 말들은 거리 적성이 좀 짧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실상. 네, 그렇군요. 그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2,400으로 하는 벨몬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추임만은 장거리가 유리하다라든가 산행만 장거리가 유리하다 그런 식의 어떤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그 어떤 경마의 잘못된 상식에 대비하면 이 2,400에서는 추임마가 우승해야 되는데 벨몬트는 거의 선행마 아니면 선임마가 다 우승. 추임마가 힘을 못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벨몬트인데, 그러니까 최장거리에서도 그러는데. 맞아요.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 1000m에서 아니 1000m나 1200m에서 이 두 마리 돼가지고 1, 2등을 했어요. 선행마가 1등, 그 다음에 선추임마가 2등을 했어요. 1000m에서. 근데 1400에 나왔어. 얘가 추입으로 아쉬움을 남겼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머리를 풀린다고 2등한 애가 아쉬움을 남겼으니까. 근데 되게 경주가 보면은 앞선에 나갔던 말이 다시 우승을 해. 따라가는 말은 매번 따라가다가 그냥 따라가다가 지쳐버리더라고. 거리가 그래서 뭐 거리가 늘면 늘수록 나는 선행마가 더 유리하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 게 일단 앞서가는 만큼 유리한 거야. 앞서가는 만큼. 물론 그 초반에 오버 페이스 하게 되면은 앞서가는 게 별 의미가 없지만 오버 페이스가 아니고 자기 어떤 그냥 힘한 배를 해가면서 달리면 아무래도 자기가 앞선 만큼 유리한 거라고. 이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경마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중장거리와도 단거리 경주나 중장거리나 선행마의 그 우승 비율은 큰 차이가 없어. 단지 이제 능력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지 주행 습성은 그 뭐 선행마라고 해서 장거리 가서 불리하다 이런 거 아니고 뭐 우리나라 예전에 그 청파 같은 경우도 단거리에서 추입으로 우승했었고 그 미국에서도 브리더스가 스프린터 경주도 보면은 1200에서도 추입으로다가 우승하는 애들 많아. 그리고 그 미드나잇 루트 말도 굉장히 단거리에서 추입 바닥 추입으로다가 그냥 막 그 얘기를 했는데 말 이름만 얘기하는 거고 그 호주에 25연승 했던 그 블랙캐비어란 말도 얘가 1400 이하의 단거리만 뛰었는데 얘도 거의가 보면은 늦은 선입 내지는 빠른 추입 이런 유형의 경주만 했다고. 근데 25연승 했죠. 단거리에서 25연승. 그렇군요. 그 추입도 저는 이제 그 능동 추입이냐 수동 추입이냐로 나눠요. 능동 추입 같은 경우에는 말이 의지가 있는 거죠. 뒤에서부터 뭐 뒤에서 직선주로 서서 맨 뒤에서 하는 거는 수동형 추입이고 바닥 추입이라고 하죠. 근데 능동 추입은 모빙을 떠요. 말이 알아서 적당한 구간에서 반대편 직선주로 딱 반대편 접어지면 직선주로 해서 썰서 밀고 옵니다. 말이 그래서 모빙하는데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능력형 추입 또는 능동 추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말들이 예전에 있었나요? 우리나라 말 중에 기억나는 말이 있나요? 능동형 추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추입마라고 참 보기 애매하지만 예전에 클래식 리절트라는 경주마 같은 경우도 초반이 빠르진 않은데 그러니까 딱 첫 번째 곡선을 지나서 반대편 직선으로 들어오면 쭉 올라와가지고 마지막 곡선 접어들기 전에 이미 선두권에 거의 근접해 있다가 뛰는 말이고 세강자가 99년에 그랑프리 우승할 때도 초반에 세강자는 진짜 그 보통 앞선에서 경주를 전개하지만 거기서도 멋진 걸 보여준 게 그랑프리에서 초반에 출발해서는 처음에 곡선 돌 때는 하위권에 있었는데 반대편 직선에서 이제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막 그 전율. 세강자를 배팅하셨군요. 그때 배팅을 안 했어요. 배팅을 안 했는데 설마 들어올까 했지. 그때 3세가 57kg 밟고 나왔으니까 핸디캡 경주에서 3세가 57 받았으면 이거는 적게 받은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근데 곡선 딱 도는데 계속 올라오더니 직선 접어드니까 어느새 맨 앞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주가 어떻게 보면 능동형 추입. 그렇죠. 능동형 추입. 근데 그런 말들이 되게 명마들이 많아요. 동반의 강자도 예전에 조금 이렇게 그렇죠. 동반의 강자도 모빙 떴고 지금 뭐 최고의 그 말하면 이제 클린업 조이 아닙니까? 클린업 조이도
항상 한때는 뭐 지금은 완전히 뭐 출발이 좋아져가지고 선입형이 돼버렸는데 터프인 같은 경우도 조행수를 바꿔가지고 투입으로 한 다음에는 거의 그런 식으로 초반에 맨 뒤에 있다가 네. 반대편 직선에서 서서히 이제 올라와서 선두권과 거리를 좁힌 다음에 그렇죠. 마지막 곡선에서 승부를 보는 타입이었는데 네. 바닥 투입은 솔직히 이게 승부를 뒤집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직선에서 그 힘을 다 쏟아가지고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투입마라도 자기가 승부에 대한 의지가 있고 우승하려면 반대편 직선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거리를 좁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곡선에서 사실 올라오기에는 외곽으로 돌아니까 거리 손해가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직선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 아무리 바깥으로 나가서 하더라도 거리 손해가 별로 없다고 반대편 직선에서 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지. 반대편에서 그냥 쭉 올라와가지고 거리 차이 좁힌 다음에 예? 곡선에서 승부 보는 게. 그러니까 그런 그 수동용 주입 같은 경우는 맞추기도 쉽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한번 또 투입으로 들어온 그게 완전히 바닥 투입 말이거든. 야, 근데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배당을 내네. 그런 경우. 그래서 난 투입마라도 이렇게 직선에 와가지고 승부 보는 타입은 좋아하지도 않고 네. 경주를 보면서도 기수가 그냥 끝까지 저기서 진짜 올라와야 되는데 하는 느낌이 있는데도 안 올라오고 끝까지 그 참고 있으면 그 기수 욕하지. 같이 타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니까. 그나마 예전에 JS 홀드 같은 경우도 문정균 기수가 첫 기승에서 처음부터 기승을 해서 무빙을 잘 하더라고요. 그 말이 외곽으로 그냥 단거리든 중거리든 장거리든 무빙을 해서 항상 올라오는데 처음엔 맨 뒤에서 출발했다가 점점 앞선과 계속해서 압박해 오면서 외곽에서 아주 그냥 막 숨을 죽이죠. 앞에 있는 말들을 그러면서 그냥 싹 제압해버리는데 직선주에서 그런 말들이 정말 명망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이 또 오래 가요, 그죠? 수명도 오래 가고. 나 같은 경우는 이 바닥 투입만 안 좋아하는 게 바닥 투입만 잘 뛰는 말도 보면 항상 보면은 잘 뛰어도 항상 4차, 5차. 그렇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아쉬움만 남겨. 아쉬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왜 계속 꾸준히 베팅하냐면 뒷심이 이렇게 4차, 5차 하면서 뭔가 계속 아쉬워. 뒷걸음은 좋아. 저거 다음엔 하면 노려야지. 맨날 노는데 맨날 4등 못이. 경마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보시는 게 막판 200m 스퍼트 기록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런 말들은 보통 12초 대. 12초 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뭐 다음 10 안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앞서 무너지면 제가 간다 했는데 언제 갑니까? 한 1년 있다가 하고 2년 있다가 하는데 그 타이밍 맞추기가 참 상금은 꾸준하게 벌어. 4등, 5등 4등, 하면서. 5등 하면서. 이제 경마 팬들이 원하는 건 3등 안에 들어오는 거지. 네. 이 4등, 5등 해봐 이거는 배팅에서 실패하는 거잖아. 3등 하면 그래도 연식이라도 사면은 맞는데 그러니까 4등, 5등만 하면은 맨날 실망만 시키면서도 계속 또 배팅하는 사람도 있어 보면. 그렇죠. 4, 5등 해가지고 지난번에 아쉬웠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편성이 약하니까 보변식에다가 막 그냥 그 말을 가지고 막 들이붓는 사람도 봤는데 참 아리까리 한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 좋은 말들을 보면은 대체로 그 선입형하고 또 추임마라도 좀 빨리 올라오는 그런 말들이 좋은 말이 많고 사실 선행마 같은 경우는 뭐 당대불패나 미스터 파크 같은 특별한 말들. 뭐 예전에 신세대나 대경 같은 스타일도 있긴 있지만 선행마는 사실 좀 이게 만만치가 않아. 이게 일반경주 같은 경우는 능력이 좀 있는 선행마가 잘 버티는데 대상경주는 아무리 센 말이라도 상대도 다 강하기 때문에 그 초반부터 앞서서 달리면서 버티는 게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다들 각질을 좀 바꾸죠. 처음에 다 선행으로 선행으로 생각을 내고 했다가, 좋은 네. 생각을 했던 말들이 이제 상위권 올라가고 따라가면서 나갈 때쯤 되면 이제 따라가는 걸 적응을 시키는 그렇죠. 선입형도. 개인적으로는 참 그 매력적인 게 도주마인데 도주마. 도주마인데 이 도주마는 사실 승부에서는 이게 되게 불리한 면이 불리한 네. 그런 전개 방식이어가지고 요즘은 아예 도주마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예전에는 막 쭉쭉 막 10마신 이상 앞서서 달리는 말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말이 없다고 재미가 없어. 없다 보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시선이 있어가지고 좀 예, 그런 말들이. 도주마를 근데 왜 예전에도 보면 도주마를 장거리에 내보내는지 몰라. 아니 근데 그것도 그게 거리 조사하고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못 버티는 것 뿐이지.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이건 오버 페이스이기 때문에 못 버티는 거지. 그게 도주마라서 장거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도주마들을 다 초반에 막 최대한 제어하려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그것도 제어하다가 힘을 써버려. 그렇지. 제어하다가 힘을 써버리고 제어하면 또 말이 그냥 입을 싹 벌리고 그냥 막 거기를 흔들면서 가버리죠. 이건 어쨌든 보면은 경주마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지
물론 그런 유형의 경주마는 아무래도 좀 길지 않은 거리 내보내는 게 낫긴 낫겠지만 근데 마찬가지로 단거리가 또 퍼지더라고 또 그런 말을 단거리 뛰어도 그러니까 초반에 끌고 퍼지고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끌어서 오버페이스하고 퍼지고 이거는 거리에 상관없이 그냥 그 뭐 1000m, 1200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그 외의 거리에서는 페이스의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고 거리보다는 이제 속도 조절이 잘못되면 무너지는 거죠. 자기 고유의 속도가 있으니까. 이런 선행, 선입, 추이 참 그 잘 옥석을 가려서 이 말이 정말 자기가 알아서 영리하게 선행을 가는 말이냐 아니면 기술의 부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행을 가느냐 추입도 마찬가지죠. 바닥 추입이냐 정말 말이 알아서 앞선에 가니까 자기가 승모지를 가지고 무빙을 뜨는 말이냐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말들을 그리고 관리마로 삼는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선행만 해서 그 저 중장거리가 안 되는 거 아니고 추임만 하고 단거리 안 되는 거 아니다. 그것만 잘못된 생각만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선행마는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마고 뭐 선행마의 입상률이 추임마가 한 20몇 프로라고 하면은 선행 선입은 70몇 프로예요. 입상률, 복승률이. 그러다 보면 추임마보다는 뭐 거의 한 3배 가까이 승률이 높은 거니까 선행마에 대한 어떤 평가를 다시 우리가 좀 좋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마장 본색은 자, 주행 습성과 더불어서 자, 지난주에 했던 경주를 우리가 리뷰 한번 하면서 이제는 다음 주 다음 주 네. 이번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이제 코리안 오커스배 서울 부산 5경주 일요일 날 하는 거예요. 네. 그 경주를 우리가 한번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2마리가 지금 등록을 했어요. 네, 서울 부산 통틀어서 서울 22마리인데 여기서 한 서울 6도 지금 등록돼 있으니까 서울은 다 나갈 수 있고 다 나갈 수 있고 나머지는 부산은 16도인데 부산이 12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6도가 지금 잘리는 네. 만약에 이 20도에 등록한 마리 전부 다 나온다 그러면은 네. 뭐 지금 상금이 적은 블루타임, 아델의 진주, 스톤블레이드, 다른박질, 해피공주, 대호축제까지 대우 축제까지. 6도는 이제 출전을 못하게 되고 근데 이 아델의 진주가 이게 참 비싼 말인데 이종훈 마주 이 양반은 참 배팅 엄청 세게 해. 근데 너무 못 뛰어. 그러니까 말이 말이 너무 비싼 말이 비싸 이 말은 비싼데 못 뛰어.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일단 그 부산에 그 못 넣을 것 같은 말은 좀 네, 지워버리고 얘기를 네. 뭐 적게 하든 안 하든 그렇게 네. 나머지 지워버리고 그럼 서울 말과 부산 말 중에 일단 이 아무래도 부산 말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겠죠. 네. 네. 부산 말 중에 좋게 보는 말은 좀 평가 좀 해주시죠. 부산 말 중에 뭐 이 경주에서 인기 있는 말은 아이스마린이 되겠고 아이스마린이 그 착순에 들지 못한 두 경주가 그 브리더스컵하고 컵마일 네. 다 순말하고서 깨진 건데 그거 외에는 뭐 잘 뛰니까 아이스마린이 그래도 가장 인기가 있겠지만 재밌게 보는 말은 우주스타. 김은광 마방 말이네요. 네. 이 말이 우주스타. 기록도 아이스마린에 비해서 떨어지지도 않고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스마린 지난번에 1800 첫 걸 나왔는데 첫 걸음치고 앞말이 2등을 했어요. 입상을 했고 인기 1위로 당시에 팔렸었는데 뭐 거리 적응했다고 본다면 이번 1800m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아마 인기마로 팔릴 거죠, 그죠? 인기 1인데 인기 1위죠. 이게 점배당이 되느냐 아니면은 아니 보니까 출전마가 나머지는 다 거기서 고만고만해가지고 그러니까 혼전이에요. 이게 뭐 아이스마린 이거 우승한다는 게 아니라 아이스마린 인기가 뭐 2배 안 되는 배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단식이요. 단식이.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기는 많을 것 같아요. 인기는 많죠. 뭐 인기는 게이트 배정이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전개는 약간 미지수지만 그래도 선행으로 앞선에서 일단 튀고 나가는 말이니까 또 보내주고 따라가도 되는 말이고 뒤에서 몰고 가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아이스 마린 전개에서는 좀 자유롭다. 상금도 제일 많네요. 대상주 2승했으니까 뭐 상금도 많겠죠. 네. 그 다음에 서울말 중에서는 뭐 좋게 보는 말이 있습니까? 참 서울말. 아니 뭐 이건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좀 뭐랄까 좀 눈에 띄는 말. 네, 눈에 꼭 띄는 말. 능력이 좋다 그게 아니라 네. 예상백승이라는 말이 보니까 얘는 지금 3대째 국산마더라고. 3대째 국산마. 그러니까 외조모 네. 외할머니가 해동대리라고 예전에 그 우리나라 그래도 1군까지 갔던 꽤 괜찮은 말인데 그 할머니 외할머니가 해동제일 국산마 그다음에 그 당연히 엄마도 국산마고 얘도 국산마고 3대째 국산마인 3대째 국산마 혈통을 받았다. 네. 좀 특이한 이제 특이한 케이스. 경주마고 네. 단거리에서도 보면은 선행이 아니라 선취입으로 이 말이 우승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제 좀 잘 끼워줘가지고 네. 우승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바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의 하늘이라는 그렇죠. 제주의 하늘 빼놓을 수가 없죠. 이 경주마는 이 레칸터가 부반데 네. 레칸터가 사실 뭐 자마들이 보면 다 참 보잘것 없는데 얘가 그래도 그나마 좀 요즘에는 성적을 제주의 하늘이 말이고. 조금 띄워주는 말. 네. 그래요. 그냥 뭐 박대호 마방에서 상당히 기대치를 가지고 마주도 말인데. 일본 사람이고. 네. 그래요. 지난번에는 조금 절조를 펼쳤네요. 네, 1200에서. 그래도 일단 중거리 경험도 있고 네. 1700까지 뛰어봤고 그러니까 뭐 1700에서 첫 거리인데도 상당히 좋은 버릇으로 입상을 했었죠. 예. 아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오히려 단거리보다는 네. 조금 거리를 늘려서 나오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저 지난번 1200 경주에서 부진한 거는 네. 별로 그 의미가 없다고 네. 생각하고 제주의 하늘. 또 이번에 이제 부산 말이지만 1800이라는 그 거리 특성상 용왕담 잉그란디아의 딸인 용왕담도 뭐 그래도 그냥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뭐 대충 그 정도? 네.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일단 뭐 우리가 우승 후보로는 아이스 마리를 꼽는다라는 건 공통적인 의견이 됩니까? 우승 후보로 꼽는 게 아니라 후보. 인기마일 인기- 거다. 인기 인기마일 1위마일 거다. 거다. 굉장히 큰 인기를 보는 오늘은 조금 예상을 좀 아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인기는 많겠지만 인기는 많겠지만 어떤 개인적인 배팅 성향상 네. 이런 말은 빼고 배팅하지 않을까. 베팅하지 않을까. 뭐 지난주에도 파티드레스 빼고 배팅하고 네. 해야 빼고 배팅하고 뭐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해야를 예상해놓고 막상 배팅할 때는 인기 1위니까 인기 배당 1위니까 없으니까 빼고. 했다. 우리 미스터 파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이스 마린.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편성을 이게 지금 처음 보는데 네. 제가 이제 부산말 좀 전문적으로 예상을 해왔는데 네. 부산말들 몇 면을 보니까 네. 부산말들끼리 좀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아무래도. 하는데 네. 크게 인기를 좀 아이스 마린에 비해서 못 먹겠지만 뭐저 테이크 포밀즈나 선행형 말들 이제 다 모닝바람새, 테이크 포밀즈, 네. 브라이트 스타, 벨튼 불패 네. 이런 말들이 지금 아직 걸음이 다 안 나온 안 나온 말들이고 말들이고. 또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말들이 그렇죠. 아직 다 3살이니까. 또 이 말들이 또 거리 적성도 안 되는 말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거리 적성으로 보면 우주스타 같은 말은 조금 약간 좀 불안감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김영관 마방 무선 마방입니다. 그래서 쉽게 장담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추임말에 날라오는 그런 그림보다는 좀 선행형 말들이 선전을 할 것 같은데 약간 비인기 선행 말들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김영관 마방은 뭐 복승률이 벌써 40%가 항상 육박을 넘어요. 50% 가까이 되는데 아니 무슨 뭐 그런 마방이 다 있대. 그러니까요. 그래서 훈련이 아마 좀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또 두바이 월드컵에 네. 정말 우수한 말을
보내기도 하고 자, 한국 경마의 위상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마방이라서 너무 뿌듯하고 좋은데 우리도 말을 사면 거기다 맡겨야 될 것 같아요. 받아줄까요? 받아줄까? 잘안 받을 텐데. 줄 서 있나요? 네, 줄 서 있을 겁니다. 말이 지금 거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다른 마방으로 이적도 시키고 그러는데. 아 이적을 시키구나. 심지어- 마방에서 이제 다른 마방으로 파는구만. 심지어 다른 마방 가면 아주 저기 대접받은 말 에이스가 될 수 있는 말이. 네. 막 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예전에 김영환 조사 보면 대상경주에 막 그 예비 등록할 때는 세 두, 네 두씩 예비 등록을 했는데 네. 다 부분 그러니까 어느 때였다 그랑프리였나 막 파워블레이드하고 뭐 또 그때가 엄청난 트리플 라인도 있었고 다른 말도 있고 막 그 감동의 바다 이렇게 한 서너 마리가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마방에 있으면 다 그냥 무난히 대상이 나갈 수 있는 말들인데 한 마방에 세네 마리씩 있다 보니까 이게 꼭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그렇죠.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맞아요. 국가대표 되는 게 더 어렵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조교사는 마주들 간의 어떤 그 의견을 이렇게 무시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통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지. 맞아요.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안 나가고 그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말이 있으면은 괜히 이런데 그냥 그 내보내가지고 저 뭐야 찬밥대우 받느니 다른 마방에 맡겨가지고 말 부족한 마방 많거든. 그렇지. 그런데 맡겨가지고 딱 어깨 힘주고 다니고 어깨 그걸 힘주고 그렇게 해야 돼. 괜히 아 근데 보면 우리 정말 김영관 조교사가 말을 선택을 하는 거 보면 참 초이스를 잘한다. 특히 저런 말을 갖다가 체형적으로 딱 보면 말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말을 잘 사서 성적이 좋은 건지 아니면 말을 잘 사용 관리를 잘해야 사양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양 관리 측면에서도 보면은 좀 다른 마방보다 앞서긴 앞서는 것 같아. 그렇죠. 뭐 우리나라 최초로 뭐 국산 사료를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외국에 가서 사료도 고르고 사오고. 단적인 예로 이 김영관 마방 말들이 처음 데뷔해서 한두 번 뛰었을 때는 사실 크게 그렇게 뭐 물론 처음부터 우승하는 말들도 있지만 성적이 별로 그렇게 주목되지 않는 말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말들이 5등급, 4등급 갈수록 어느 순간 단식 배당이 1점대를 기록하는 말들이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전에 나왔을 때와 그 다음 한 달 뒤에 나왔을 때 말이 전혀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태생 자체가 다르다기보다 사양 관리 훈련 여기서 좀 차별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제가 부산경마 예상을 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조에서는 늘 무시할 수 없는 이 네. 조가 이 김영관 조교사의 말. 그러니까 항상 무시. 뭐 시쳇말로 두 번 중에 한 번 찍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뚝선배라든가 뚝선배 나왔나? 예, 요즘 대상경주에서는 SBS배는 안 나왔고 뚝선배 같은 경우도 안 나왔나? 뚝선배에 있었나? 뚝선배에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없었죠. 안 나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쉬웠을 수도 있어 예상하기가. 그렇죠. 이 사람 말 나오면은 참 빼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기도가 제가 약간 최근 몇 년간 예상하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인데 저는 통계적으로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김영관 마방이 말들이 대상경주에서 올해처럼 힘을 못 쓰는 적이 제 기억에 좀 없었던 느낌에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별로 우승을 올해 별로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찾아보면 알겠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작년에 많이 먹었으니까 올해는 아 근데 근데 작년, 재작년 계속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아니 올해 근데 좀, 이게 예. 이제 지금까지 열린 경주는 상금 큰 경주가 별로 없어. 하반기에 상금 큰 게 많잖아. 물론 이제 더비가 있긴 있는데 더비는 뭐 파이너버스가 그 갑자기 막 튀어나와서 우승했던 거고 하반기 가면 또 달라질 거라고. 하반기 가면. 더비도 잘 놓치는 조교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금만 걸렸다 그러면 거기에 해야죠. 두바이 갔다 와서 조금 좀 쉬느라 그러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리안 올코스배는 일요일날 부산 오정주로 열려주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아이스 마린 인기 마린이긴 하지만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과 함께 인기 마린 아이스 마린을 빼고 배팅하시는 우리 사랑가꿈님이시고. 자 그러면 그 대안으로 혹시 보는 말이 있나요?
그냥 뭐 배팅 한다면 뭐 우주스타 넣고 우주스타 응원차 예상 백승 네. 하나 배팅 해주고 나머지는 한 대마리를 갖다가 뭐 돌려버릴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주마의 주행 습성과 또 다음 주에 나올 워크스ペ간단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당첨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당근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뭐죠? 힌트를 하나씩 줄까요? 하나씩 네, 돌아가면서. 말 이름 맞추는 거죠. 예, 말 이름. 맞죠. 네, 말 이름에 대한 힌트를 하나씩 줍시다. 하나씩. 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하얗습니다. 아, 원래 회색이었는데 네. 하얗게 좀 약간 광이 났다. 점점. 네. 바닥 추임말입니다. 은빛 가속도라는 별명도 있었고. 마지막 또 하나 더 힌트 더 주시죠. 아 너무 많은데요.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백파의 형제마입니다. 아 이거 뭐 너무 쉬워. 너무 쉬워요? 추임말이었죠. 추임말이죠, 길이. 네. 참 이 말을 좋아했고 추임말이었기 때문에 정말 짜릿한 역전승을 보였을 때 이 경주마가 은퇴할 때 은퇴식을 제가 주도해서 은퇴식을 치러줬습니다. 그렇습니까? 금요일 날. 참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 박태준 기수가 이 말을 타고 추입을 하는데 또 내측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잖아요. 이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입을 하고 직선줄에서는 펜스에 붙어가지고 참 열심히 뛰면서 그 모습 보면 그냥 직선줄에서 외곽에서 와가지고 내측으로 급하게 기대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외곽에서 날라오는 말도 있는데 너무 감동적인 추임말이었습니다. 네, 이 말을 기억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더 감동적인 게 은퇴식을 제가 어떻게 이제 주도해서 해줬고 그때 진짜 그 은퇴식 끝나고 다 이렇게 저 주로를 걸어서 가는데 그 뒷모습 보니까 되게 막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하죠. 너무 짠하고 그래서 더 애정이 있는 네. 지금 70만로 활동 중입니다. 그렇죠. 제주도에 있죠. 지금은 거의 100마가 됐다는. 네, 백마가 됐다는. 네, 알겠습니다. 자, 퀴즈 많이 응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요일날 밤 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그러면 언제 당근을 충전시켜 주나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네, 이번 주 화요일까지 11시 50분.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네. 그 다음 주 화요일 11시 59분까지 정답을 남겨주면 남겨주면 그 주에 바로 그 주에 다음 주에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